교육당국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최근 며칠 새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교육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 추모일이고요. 교사들은 오늘을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며칠 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나오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오늘이죠. 공교육 멈춤의 날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추모의 물결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건 멈춤을 위한 멈춤이 아니라요. 공교육 계속을 위한 어떤 추모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육 어쩌다 이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통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얼핏 보면은 어떤 이런 공교육 멈춤, 오늘 이런 집회, 단체 행동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선생님들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대립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교육청이든 선생님이든 네. 학부모형이든 학생들이든 모두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교육이 발전적으로 다시 설 수 있는지를 좀 논의해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나흘 새에 벌써 3명의 교원 분들이 스스로 네.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교권이 정말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부분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동참의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아이들을 통해 제출하심으로써 오늘 학교에 네. 보내지 않는 학부형님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학부형님들의 어떤 걱정들도 있습니다. 학습권은 보장을 받아야 되고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는 오늘 하루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네. 경우라던가 급식, 점심 문제 이런 것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들이 추모의 마음에 동참하고는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못하신 분들도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교사들의 일단 사망 배경은 무엇인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군산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업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이 선생님은 굉장히 베테랑 교사 선생님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요. 사실 6학년이 요즘 초등학교에서 가장 맡기 좀 힘든 학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중학생들 저총과 이제 사춘기가 온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 6학년 정도면 사실 아직 완전히 자라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또 거의 다 자란 청소년도 어린이도 아닌 그 가운데쯤에 있으면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학년 담임을 맡으시면서 이 6학년 지도 업무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이라던가 방과후 선생님들 섭외하신 일까지 맡았다고 전해지고요. 그 외에도 생활 지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좀 과중하게 맡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이제 유족들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전화를 하실 때마다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좀 호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의 발인식이 이어졌는데요. 교사 노조에 따르면 이제 뭐 특정 교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 못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그런 과정들은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통화 내역, 학교로 전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교에서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 교사가 추락해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해당 교사가 질병으로 휴직 중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일단 육아휴직을 하시다가 이번 이 학교로 복직을 해서 작년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다니시다가 올해 이제 6학년을 맡게 되셨는데 지금 관련 이 종사자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이 반이 좀 쉽지 않은 반이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좀 있었다는 말도 지금 인터뷰에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좀 그러니까 질병휴직, 연가, 병가를 좀 연달아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질병휴직 마지막 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질병휴직 마지막 날 숨진 이런 정황들을 보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학부모 네. 민원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등에서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좀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진술이 지금 확보가 돼서 네. 조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은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교사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해당 유족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학부모 필요하시다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60대 교사의 사망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 교사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사고로 인해서 학부모가 감사 요청을 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분은 지금 정년을 1년 네.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신 선생님이셨을 텐데 이제 체육교사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이제 한 학생이 찬 공이 이제 잘못 날아가서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이제 얼굴에 맞게 되면서 꽤 큰 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을 찬 학생, 가해 학생과 선생님이 이제 과실치상 이런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되고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까지 신청이 되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악성적인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교육청의 감사 요청, 이제 경찰의 고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직 정식적인 어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기는 전 단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심적인 부담감은 좀 상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도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피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제 피의자가 지금 현재까지 없다 이런 기사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가 한 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워낙 또 많은 분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선생님이 사용하시던 이 휴대폰이 잠금을 굉장히 풀기 어려운 최신 기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하지만 휴대폰이 이제 일부 이제 패드에 이제 백업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이패드는 지금 분석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 있는 전화와 그리고 그 외 통화를 나눴다는 그 학부형의 휴대전화는 지금 포렌식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맞고 이 교실의 반에서 연필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 학생이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장난을 하자 이걸 맞고 뺏으려는 과정에서 이마에 연필로 상처를 입게 된 이 사건에서 지금 정확히 그래서 선생님에게 전화도 남기시고 예. 밤 늦게도 연락을 취하신 정황 등은 있는데 통화 내용이 확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휴대전화에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은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포렌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만한 갑질, 속이 말하는 갑질 민원이 있다는 어떤 정확한 증거, 혐의점이 착용되지
확인되지가 못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어떤 학부형의 어떤 범죄 혐의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서 네. 아직 추가적으로도 좀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로 인해서 어떤 고소 고발이나 어떤 피의자 전환이 된 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인의 아이폰이 최신 기종이어서 포렌식이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면 어떤 수사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될까요? 이 잠금이 풀기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가 휴대폰 비밀번호 잊어버리고서는 이제 그냥 두면은 열 방법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 인터넷상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어떤 초회선의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일단 휴대폰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만이 증거는 꼭 아닙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도 당연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관련 증언들 이런 상황에서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선생님이 생전에 남긴 모든 것들 좀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정황상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증거들을 좀 더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은 계속해서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울교사 노조 측이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학교폭력 사건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부실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왜 갑질 의혹만 무성할 뿐 제대로 갑질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어떤 대화 내용이라던가 정황적인 상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이 정말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밝혀야지만 유족들의 그 참담한 심정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선생님들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조사 끝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일각에서는 연필 사건의 가해 부모의 직업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경찰, 검찰, 이제 조사관 이렇게 관계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찰에서는 이렇게 뭐 봐주기식, 뭐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제 갑질 의혹에 대한 입증은 제대로 증거에 따라 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봐주기식 수사를 할 확률은 없다고 말하고 네.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믿지 못한다면 수사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쏠린 상황이니만큼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례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사안을 보면 결국 처벌이 가능할 만한 조항을 생각해 본다면 예. 협박죄, 모욕죄 정도밖에 언급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협박죄 같은 경우는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 내가 너 예를 들어서 예. 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이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처벌 네.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협박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가 입증이 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모욕죄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욕죄도 만약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둘 간의 대화에서 일어났다면 공연성이라고 하죠.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공공연한 장소에서 내가 모욕을 한 게 아니라면 또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위치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학부형을 네. 협박죄로 신고한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어떤 교권 침해가 있을 때 선생님은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아이를 교화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처벌하겠다고 나서기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교권 침해 사례에서 실제로 협박죄로 신고를 하시거나 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교원단체인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서는 서희초 학부모 4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사들의 집회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희초 사망 사건 결론 어떻게 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네. 과정에서 처벌받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죄 같은 부분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그 증거가 있다면은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통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재발 방지에도 더 초점을 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 어떤 교사와 학부형이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요. 네. 선생님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주는데 감사함을 갖고 있거든요. 일부 문제가 되는 그런 교권 침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교사들 간에 대립되는 부분이지 저는 교육청도 또 교육감도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이 교권 회복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의 처분은 받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이 무너진 공교육을 세울지를 논의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난달 23일에 교권 보호책을 발표를 했고 1일부터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직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렇게 연일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제 정책이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너무 빨리 속도전만 추구하다 보면은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의 악성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을 해둠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선생님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조치들, 그리고 이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강화해 줌으로써 아동학대에서 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이제 어떤 교권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형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 내에서의 어떤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선생님과 선생님이 지도해야 되는 학생들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처벌에 나서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지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이 학교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